이탈리아와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를 연달아 우승하며 시즌 막판 드디어 차의 밸런스 문제를 해결한 맥스 베르스타펜과 레드불은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우승은 일찌감치 물 건너갔지만 베르스타펜의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 가능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레드불과 궁합이 잘 맞지 않았던 마리나베이 스트리트 서킷에서 열린 싱가포르 그랑프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만 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최악의 주말을 보낸 드라이버 챔피언십 선두 오스카 피아스트리와 페이스를 전혀 찾지 못했던 2등인 랜도 노리스는 싱가포르에서도 메르세데스와 베르스타펜에게 밀려 퀄리파잉에서 프런트 로우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르스타펜은 싱가포르에서 커리어 내내 단 한 번도 폴포지션에 오르지 못한 기록을 이번에도 이어갔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이 자신의 커리어 7번째 폴포지션을 기록했습니다. 특정 그랑프리에서 메르세데스의 성능을 알고 싶으면 사람들이 긴팔이나 자켓을 입고 있는지 보면 된다라는 말을 감독인 토토 wol프가 할 정도로 온도가 낮은 그랑프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메르세데스는 31도를 기록하며 폭염주의보가 발동된 싱가포르 그랑프리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러셀은 폴포지션에서 미디엄 타이어로 출발해 이번 그리드에서 소프트 타이어를 사용해 추월을 노린 베르스타펜에게 전혀 기회를 주지 않았고 레이스를 완주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서킷에서 추월당하지 않으며 여유있는 커리어 5번째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그리드에서 출발한 베르스타펜은 레이스 내내 기어박스 문제와 타이어 마모 문제로 고생하며 두 번째로 체커 플래그를 받았고 이번에도 커리어 첫 싱가포르 그랑프리 우승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5번 그리드에서 출발했지만 첫 번째 랩에 공격적으로 팀메이트인 피아스트리를 상대로 안쪽 추월을 시도하며 충돌한 노리스가 프론트윙 데미지를 입었음에도 3등으로 포디움에 올랐고 이 포디움으로 맥라렌은 2년 연속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피아스트리는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노리스의 무리한 추월이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다고 엔지니어에게 항의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굉장히 느린 피트스톱마저 기록하며 4등으로 포디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메르세데스의 루키인 키미 안토넬리가 5등, 페라리의 샤를 르클레르가 6등, 레이스 막판 브레이크 문제로 고생한 루이스 해밀턴이 마지막 랩에서 트랙 리밋 5초 페널티를 받으며 8등, 에스턴 마틴의 페르난도 알론소가 이번 그랑프리에서 가장 멋진 추월 장면을 보여주며 7등, 하스의 올리버 베어맨이 퀄리파잉에서 Q3까지 올라가며 사수한 9번 그리드를 9등으로 이어가며 포인트를 획득했고 퀄리파잉에서 리어윙 규정을 어기며 실격해 18번 그리드에서 출발한 윌리엄스의 카를로스 사인즈가 완벽한 타이어 관리 능력을 뽐내며 10등으로 마지막 포인트 한 점을 차지했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레이스 리뷰가 아닌 흥미로웠던 뒷이야기들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로우 다운포스 서킷인 몬자와 바쿠에서 차량 밸런스 문제가 해결된 것을 증명한 레드불은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지난 몇 년간 레드불을 괴롭힌 마리나베이 스트리트 서킷에서도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줘야 베르스타펜의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 가능성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실버스톤부터 벨기에까지 꾸준히 플로어와 프런트윙, 사이드포드 업그레이드를 적용했던 레드불은 몬자에서 도입한 플로어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데 성공하며 베르스타펜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레드불은 싱가포르 그랑프리를 앞두고 새로운 프런트윙을 준비했고 이 업그레이드는 윙의 각을 조절해 더 많은 다운포스를 생성함과 동시에 전체적인 공기의 흐름을 안정시키기 위한 업그레이드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즌 막판 페이스를 되찾은 베르스타펜은 아마 처음부터 이 차의 성능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시간을 되돌릴 순 없다. 금요일 FP 세션부터 퀄리파잉까지 셋업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일이 없어졌고 세밀한 셋업 수정이 가능해졌다. 분명 시즌 초반부터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편 레드불과 더불어 유일하게 업그레이드를 준비한 팀은 메르세데스였고 메르세데스도 새로운 프런트윙을 준비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준비한 메르세데스와 레드불의 페이스를 맥라렌은 따라갈 수 없었고 이에 대해 맥라렌의 감독인 안드레 스텔라는 이번 시즌 차량의 연구와 개발은 이미 예전에 멈췄고 지금은 다음 시즌 차를 준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차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우리가 빠른 건 긴 코너에서 속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지만 싱가포르에는 그런 코너가 없다. 그리고 브레이킹과 트랙션이 매우 중요한 서킷임과 동시에 울퉁불퉁한 노면과 연석을 많이 이용해야 하는 스트리트 서킷이다. 우리 차는 이런 노면에서 연속을 이용하는 데 특화되어 있지 않고 메르세데스와 레드불이 더 안정적인 것이 확인되었기에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바쿠와 캐나다에서도 이 약점을 드러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퀄리파잉에서 부진했던 맥라렌은 피아스트리가 3번 그리드, 노리스가 5번 그리드에서 메인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노리스는 엄청난 반응 속도를 보이며 4번 그리드의 키미 안토넬리를 순식간에 추월했고 앞서가는 팀메이트인 피아스트리의 안쪽을 파고들었지만 앞서가는 베르스타펜의 타이어와 충돌하며 프런트윙 데미지를 입었고 밀려나며 팀메이트인 피아스트리와도 충돌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아스트리는 노리스와 이렇게 부딪히는 게 괜찮은 건지 엔지니어에게 물었고 평소와는 다르게 감정을 표출하며 이건 팀플레이가 아니라는 무전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스튜어드들은 노리스에게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았고 팀도 내부 회의를 통해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맥라렌의 감독인 스텔라는 피아스트리가 레이스 도중 여러 번 발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고 이건 우리가 드라이버들로부터 원하는 피드백이다. 매번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해달라는 주문을 했다. 드라이버의 입장에서 이런 일들을 고려해봐야 하고 혼란스러웠던 첫 번째 랩에서 노리스는 피아스트리에게 불필요한 접촉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베르스타펜과 먼저 부딪혔고 이로 인한 오버스티어 때문에 피아스트리와 부딪혔다. 이런 일에 팀 결정을 개입시키는 건 어려운 일이란 걸 드라이버들에게 매번 먼저 공지했고 팀 단위의 결과를 생각하며 드라이버들의 개인 이득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둘의 관계를 중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번 시즌 노리스와 피아스트리가 보여준 팀을 향한 믿음이 매우 자랑스럽고 이런 쉽지 않은 일들을 큰 문제 없이 해결해온 것은 둘 다 팀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편 이 접촉에 대해 노리스는 출발이 매우 좋았고 1번과 2번 코너를 지났을 때 피아스트리의 안쪽으로 공간이 있는 걸 발견했다. 아직 살짝 노면이 젖어있는 부분이 있었고 미끄러지지는 않았지만 베르스타펜과 부딪히며 카운터 스티어링을 해야 했기에 접촉으로 이뤄졌다. 최대한 공격적으로 순위를 초반에 올려야 했고 만약 거기서 추월하지 못했다면 레이스 내내 순위를 올리지 못했을 것이다. 팀메이트를 상대로 무리한 게 아니라 베르스타펜을 상대로 무리하다 부딪혔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피아스트리는 노리스와의 접촉에 대한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는 걸 피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피아스트리는 리플레이를 다시 한번 봐야 한다. 팀메이트들끼리 부딪히는 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상황을 리뷰해봐야만 한다. 혼란스러운 첫 번째 랩에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고 팀은 최대한 내 입장을 투명하게 전달해주기를 원했기에 무전으로 날선 말들을 전달한 것 같다. 이로 인해 노리스와 휠투힐 배틀을 하는 방식을 바꿀 생각은 없고 팀이 노리스를 밀어주고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 팀 성적을 위한 결정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팀이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퀄리파잉이 끝나고 윌리엄스는 12번과 13번 그리드를 차지했지만 DRS 작동 시 리어윙 플랩이 FIA 규정인 85mm보다 더 많이 열리는 게 확인되었고 카를로스 사인즈와 알렉산더 알본 둘 다 퀄리파잉에서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결국 사인즈는 18번 그리드, 알본은 피트레인 스타트를 했지만 사인즈는 미디엄 타이어로 레이스를 시작해 완벽한 타이어 관리를 보여주며 제일 늦게 피트인의 트랙 포지션을 지켰고 엄청난 소프트 타이어 오프셋을 이용해 엔진 문제로 고생한 레이싱불스의 아이작 하자를 추월하고 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사인즈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게 매우 자랑스럽다. 세이프티카가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은 심플한 레이스였지만 순위를 올려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었다. 미디엄 타이어를 그 누구보다 더 오래 쓰면서 포지션을 지켰고 소프트 타이어를 낀 다음부터 앞서가는 차들보다 훨씬 더 페이스가 빨랐기에 추월을 할 수 있었다. 퀄리파잉에서 문제만 없었다면 상위권 팀들과도 경쟁해볼 만한 레이스였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캐나다 그랑프리에 이어 이번 시즌 두 번째 그랑프리 우승을 기록한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은 2023년 레이스 마지막 랩에서 벽과 충돌하며 포디움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러셀은 자신에게 많은 좌절을 안겨주었던 서킷에서 우승하며 활짝 웃을 수 있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러셀은 매우 값진 우승이었다. 이 서킷은 그동안 나에게 그리 관대하지 않았고 동시에 나도 여기서 많은 실수를 범했었다. 그랑프리 주말 초반에는 그닥 느낌이 좋지 않았지만 퀄리파잉 Q3부터 어느 정도 감을 되찾았고 메인 레이스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우리의 목표는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에서 2등을 차지하는 것이기에 오늘의 결과로 인해 이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었다. 맥라렌의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우승을 축하하고 메르세데스 AMG 파워트레인 팀도 축하해주고 싶다라는 말을 남기며 사회생활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러셀의 좋은 폼과는 별개로 아직도 메르세데스와의 재계약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러셀과 메르세데스는 계약 기간이나 연봉 문제가 아닌 미디어 이벤트 참여와 마케팅과 관련된 조항들 때문에 협상이 길어지고 있다는 루머도 흘러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페라리의 샤를 르클레르는 예전에 비해 마케팅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어느 순간부터 드라이버들의 체력 관리와 트레이닝 스케줄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트레이닝과 그랑프리 사이사이 체력을 회복하는 건 정말 중요하고 레이스 스케줄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거기에 다음 시즌부터 새로운 레귤레이션이 적용되기에 팩토리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당연히 스폰서들의 도움이 없인 팀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편 레드불은 멕시코시티 그랑프리에서 베르스타펜의 다음 시즌 팀메이트를 확정지을 것이라는 말을 했고 레드불의 고문인 헬무트 마르코는 레이싱불스의 아이작 하자가 베르스타펜과 비슷한 장점을 갖고 있다는 말을 하며 하자는 적응력이 굉장히 좋고 새로운 서킷에서도 처음부터 페이스를 찾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드불은 이번 F2 시즌 5등을 기록하고 있는 아일랜드 국적의 드라이버 알렉스 던을 영입할 생각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마르코는 던이 매우 공격적이고 빠른 드라이버이기에 레드불과는 궁합이 잘 맞는 드라이버라는 말을 했습니다. 던은 원래 맥라렌 주니어 드라이버 프로그램 소속이었지만 아직 젊은 피아스트리와 노리스가 장기 계약을 맺었기에 자신에게는 F1 시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맥라렌을 떠난다고 알려졌습니다. 알핀도 북미 그랑프리들이 열리는 기간에 프랑코 콜라핀토의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메르세데스와 조지 러셀의 깜짝 우승으로 시즌 막판까지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2등 싸움과 드라이버 챔피언십 순위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F1 시즌은 이제 북미로 이어집니다. 이미 오스틴은 자신들의 차와 궁합이 잘 맞지 않는다는 말을 한 맥라렌은 페이스뿐만 아니라 드라이버들 간의 소통과 교통 정리로 시즌 마지막 레이스까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 가운데 과연 베르스타펜이 다시 한번 미국 그랑프리와 멕시코시티 그랑프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드라이버 챔피언십 경쟁을 끝까지 이어갈지 지켜보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